안녕하세요. 사실관계입니다. 어제 방금 올렸던 영상 비공개 처리했는데 너무 좀 내용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좀 컴팩트하게 제작하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이었는데 역시 나스닥의 호재로는 국장의 휴장이 가장 큰 호재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많이 올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만 선 다시 회복한 상태인데 유가도 많이 빠졌죠. 78불까지 갔었는데 지금 72불, 73불 요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래저래 많이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내일은 일단 옵션 마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외과에다가 좀 걸어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지막 어제 장에서 마이너스 3.7%로 좀 조정이 좀 있긴 했는데 이게 수급이랑 같이 보면 외국계 창구에서 JP모건이랑 UBS 쪽에서 총 순매도가 50만 주 정도 나갔고 매수에는 딱히 뭐 찍힌 건 없는데 제가 항상 SK 하이닉스 수급에서 가장 가격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 시티그룹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서 뭐 뚜렷하게 매도세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총 투자자별 동향 보면은 외국인이 60만 주 정도 나갔는데 그 이전에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의 이 규모를 보면은 보통 100만 주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굳이 뭐 어제 60만 주 나간 걸로 3.7% 빠진 거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보시면 뭐 60만 주 정도 잡혀 있는데 그간 이 매매 규모를 봤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신용융자가 크게 늘고 있진 않습니다. 뭐 9월 말쯤 대비해가지고는 확실히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신용이 문제되는 거는 삼성전자 쪽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수급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나간 물량이라던가 기관 쪽도 좀 보면 보는 게 좀 중요한데 제가 이 100만 주 나간 게 좀 꺼림칙해가지고 일단 수익 실현이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던 게 다 던지게 된 게 기관 수급이 많이 빠지는 부분이 좀 꺼림칙하다. 왜냐면 요 아래에 보시면 이 200만 주 막 이렇게 300만 주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기관에서 받아주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이닉스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큰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거는 기관 쪽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은 그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어제도 보면은 8만 주 나갔으니까 그렇게 예, 유의미하게 뭔가 매도가 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60만 주 산 것도 최근에 판 거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냥 거래 창구를 보더라도 아무튼 여러분 장중에 꼭 시티그룹에서 혹시라도 매도가 잡히면은 시티그룹이 지금 매집이 잡힌 게 16만 원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많이 잡혀 있어요, 지금. 시티그룹이 보면은 거의 한 13거래일인가 연속으로 매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 물량이 만약에 나간다고 치면은 걔네는 확실히 수익 실현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혹시 시티그룹에 매도가 잡히면은 그건 좀 유의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국인 수급은 보통 보면은 지금 18만 원대에서 쭉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 매물대 여기 있죠. 9월 26일부터 270만 주, 그 다음에 다음 날에 230만 주 잡혀 있는데 그 물량이 이 부분입니다.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에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그냥 혹시라도 뭔가 본인이 17만 원 아래에서 잡았다 이러면은 좀 불안하면 절반 정도 정리하고 절반 정도는 수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금 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다. 하이닉스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대비해가지고는 훨씬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3.7% 빠질 때 전날에 엔비디아에서 오히려 상승 나와가지고 좀 솔직히 좀 그랬죠. 오히려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3.7%나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게 거래량 막 터지면서 빠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진짜 막 마음 불편하면 절반 정도 정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원대를 몇 번이나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좀 안 좋게 봅니다. 이게 6만 원이나 몇 번 터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반기가 잦으면 똥 된다고 저는 그렇게 좋게 보는 매동은 아니에요. 제가 장중에 보더라도 몇 번이나 6만 원 터치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한 3거래일 정도 계속 6만 원대 터치하면서 끌어올릴 때는 확실히 수급 붙으면서 끌어올렸는데
어제 거는 요거 윗골이 달린 것만 봐도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6만 원 뚫려가지고 5만 8천 원까지 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는 하셔야 된다. 그래도 이게 1년 정도 이 레인지로 봤을 때는 거래량 자체가 레벨대가 확실히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보면은 거래량대가 쭉 오다가 예, 확실히 붙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신용 물량이 너무 많고 이 8만 8천 원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개인 매수가 8조가 넘게 잡혀 있죠. 지금 9조 가까이 될 텐데 오로지 개인 매수로서만 여기가 다 채워진 상황이고 외국인 매도가 그만큼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급반등 주면서 올라오는 거는 어림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매집을 할 만한 구간이 벌써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진입했을 만한 구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다 참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이 6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지금 매집이 들어간 부분인데 굳이 뭐 여기서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통 손절할 때 딱 하나 생각하는 게 나한테 만약 지금 물린 거 다 정리하고 새로 나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너 지금 가격에 살래? 라고 했을 때 사고 싶으면 정리 안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계좌 초기화 시켜주고 너 지금 삼성전자 살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그런 타이밍으로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 6만 원 계속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신규 매입할 때는 분명히 뭔가 이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등의 여력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신용 물량 때문에. 신용이 제가 0.25%본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신용이 쌓인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저 6만 대를 지지하는 매물이 신용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6만 원의 벽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한번 큰 하락이 나오면서 차라리 저 신용 물량을 털고 가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시간 늘어져 가지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 가치가 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번 큰 폭의 하락을 주고 신용 좀 털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때 다시 한번 5만 8천 원 정도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물 타가지고 평단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외국인 나가는 물량이 있고 삼성전자는 거의 뭐 한 달째 기간 쪽에서는 수급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이 받고 오로지 요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매도도 뭐 200만 주니까 뭐 그렇게 유의미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 나간 게 뭐 메릴린치랑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 이렇게 세 개가 15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외국계 순매도가 300만 주 잡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는 진짜 이 8만 8천 원대부터 깨져서 내려올 때 살만했던 반등 나올까 싶었던 구간이 몇 구간이 있어요. 8만 원대 한 번, 요 7만 원대 한 번, 또 다시 한번 V자 반등하면서 여기 한 번 더 걸리죠. 61선 닫고선 꼬그라져가지고 다시 내려가건 요 구간. 지금 하방 채널형으로 쭉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채널이 그렇게 뚫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외국인 수급이 붙는다던가 그 하락 채널의 상단을 터치한다던가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신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팔자리는 아니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 조정 쭉 가지면서 신용 물량 털려 나가면 그때야 비로소 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옵션 내일 옵션 만기인데 보시면 제가 이건 단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9월 말에 10월 만기 옵션에 이 100만 주, 200만 주, 그러니까 100억, 200억이 들어온 게 있어요. 300억이 이틀 만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거 제가 옵션 보면서 이렇게 큰 물량이 이틀 만에 들어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증시를 누르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게 중간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도 했어요. 보시면. 근데 정리 안 하더니 결국에는 지금 다 휴지 조각된 일단 휴지 조각이 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350포인트까지는 올라와야 얘네도 얘네는 안 될 것 같아요. 350이 아마 될 텐데 350까지 가려면은
한 2% 가까이 올라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 내일 혹시라도 변동폭이 준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지금 잡혀 있는 수익권대가 3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네, 그 정도 레인지 안이 지금 외국인 옵션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 이상의 큰 변동을 줄 것 같진 않아요. 뭐 외과에도 한 10억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터치하더라도 결국에는 중간으로 다시 수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미국이 급반등해가지고 막 슈팅 나오지 않는 이상 예, 그 외과까지 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외과 위아래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터치하더라도 다시 중앙으로 돌아올 것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코스피 200 정도, 200에서 봤을 때 3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휴지가 됐어야 돼요. 지금 요거 300억 잡힌 이후에 이게 꾹 부러져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윗방향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요 300억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장대 음봉 나왔을 때도 보면은 90억밖에 매물 소화가 안 됐어요. 예, 요게 계속 그냥 증시를 억누르는 걸로 작용이 했는데 이번에 뭐 저기 뭐야 국채 지수 편입된 것 때문에 환율 하락이죠. 그러니까 원화 평가 절상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일 옵션 끝나고 나서는 좀 윗방향으로 돌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예, 이렇게 좀 큰 변동 없이 그냥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장중에 혹시라도 뭐 변동폭이 생기더라도 그냥 그 옵션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예, 그냥 중간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래 이거 줄 긋는 거 잘 아는 저는 줄 긋는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얘기는 안 하죠. 결국엔 뭐 제 노하우기도 하고 다 차트 긋는 거는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하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여주는데 제가 일단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는 삼각수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변동폭이 점점 줄고 있죠. 해서 10월 중순부터는 좀 뭔가 모멘텀이 터져줘야겠죠. 삼각수렴 된 다음에 위아래로 분명히 큰 변동폭이 발생할 텐데 금투세 폐지면 좋겠는데 뭐 안 되면 뭐 연장 되겠죠. 유예 돼가지고 유예 근데 유예든 뭐든 근데 좀 결론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폐지로 나면 좋고 폐지로 나면은 진짜 여기서는 2,800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상승 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삼각수렴 구간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 위아래 반등폭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아랫 방향으로는 확실히 잡혀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보시면은 최근에 10월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꼴딱꼴딱꼴딱 하면서 2만 근처에서 그냥 좀, 예, 좀 제한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좀 횡보하고 있어요. 보면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유동성 하락한 부분. 제가 매크로 관련돼가지고 요즘 좀 언급을 많이 안 드렸는데 유튜브에서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TGA나 RRP 장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다시 언급하는 걸로 예,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일단 내일 제가 올릴 영상은 아마 옵션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예, 올릴 것 같고 내일도 올려드릴게요. 예. 아무튼 나스닥은 계속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2만대에서 그냥 걸쳐가지고 꼴딱꼴딱 거리는 것 같고 그래도 엔비디아 쪽으로 좀 수급 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상승폭 많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어제는 4%인가 올랐으니까 그다음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또 발표 있으니까 이래저래 기술주 상승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뭐 에너지 모으면서 21선 올라와 주면서 힘 보태주면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윗방향으로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장 개장하면 국경절 끝나고 나서 하면은 좀 부러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죠. 틀렸죠. 그게 중국 증시가 멈춰 있는 동안에 국경절 때문에 멈춰 있는 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봐야 된다고. 핀더더나 알리바바 같은 거. 근데 그게 그 장 멈춰 있는 중간에 중국이 휴장 들어가 있을 때 핀더더랑 알리바바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면서 10%갭 떠가지고 상승했다가 좀 밀렸죠. 오늘도 보면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상승도 나왔다가 계속 변동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가 조금 저 오버슈팅을 해소시켜 줘야 예, 그 흡성대법 하던 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보시면은 상승 채널 쭉 그려보면은 일단 채널 자체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윗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기대했던 10월 상승장에 대해서 예, 좀 전체적으로 모든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냥 우리나라 장만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필이면 저번 주부터 우리나라가 휴장할 때마다 이 글로벌 증시가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증시 또 개장할 때마다 또 막 악재 터지면서 많이 끌어내렸는데 심지어 헤즈볼라 막 그 쌈박질 하는 것도 그래도 뭐가 좀 해소가 됐는지 이스라엘에서 뭐 또 정유공 시설 뭐 타격한다고 하면서 78불까지 와 진짜 빠르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는 원유 선물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선물이 그렇게 움직일 정도면 진짜 야, 쇼 잡았던 분들은 진짜 가산 탕진했겠네요. 아무튼 그 부분도 결국엔 해소돼가지고 지금 72불까지 와 있으니까 예, 좀 많이 해소가 됐죠. 그리고 제가 이거 중동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지나고 보면은 중동 이슈는 잠깐 터질 때 잠깐 뭐 했다가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후티 반군 때도 그랬었고. 예, 해서 뭐 그냥 이런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이닉스는 비록 3.7% 빠졌고 엔비디아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3.7%나 빠져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을 봤을 때는 전혀 예,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도 좋을 것 같고 신용도 안정적이고 예, 어제 심지어 뭐 엔비디아 4% 상승한 부분까지 있으니까 지금 눌려주면 오히려 매집할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면은 뭐 불안하다 그러면 뭐 절반 정리하고 절반은 수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들고 가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밀려가지고 6만 원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반기 잦으면 똥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한번 뚫려가지고 5만 8천 원까지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인다. 뭐 외국계 매도는 뭐 여전히 줄매도 이어지고 있고 총 수급 보더라도 예,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이 받고는 여전히 실행이 되고 있고 하필이면 6만 원대에서 받아주고 있는 물량이 신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전체적으로 증 지수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의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345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로 예,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 300억 들어와 있는 매수 물량이 저번 예, 이 장대 음봉에서 한번 90억 정도 털었었는데 아직도 이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휴지 조각 되어 있는데 뭐 굳이 정리는 안 하겠죠. 해서 내일까지는 그냥 예, 딱 정리되는 걸로. 그 뒤에 금요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삼각수렴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진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랑 10월에 제발 금투세 뭔가 폐지가 되면은 딱 윗방향으로 분출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 정도면 딱 좋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만에 멈춰가지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21선 올라와주면서 힘 보태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랑 엔비디아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항생은 조정 주면은 나중에 저도 사러 갈 생각 얼마든지 있고 지금은 너무 오버슈팅 상황이고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조정 줘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매수할 구간이 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도 뭐 동일하죠. 닉게이는 뭐 채널 하단 쭉 있고 상단 이어봐도 채널형으로 충분히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절대 나쁘지 않은 구간. 비중. 오늘 뭐 증시는 요거 딱 여기까지고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삼성전자 매수 사유 중에 훼손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간이 늘어지다 보면 경기 침체 뭐 내년 초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랑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자산 운용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항상 현금 3, 40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기로 운용하는 거, 좀 물려도 괜찮을 것 같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뭐 현금 같은 경우에는 로우 리스크, 단기로 운용하는 거는 하이 리스크로 많이 운용하고, 중기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뭐 코스피에서도 한 상위 10개 종목 정도 아니면은 뭐 장기 국채 이런 거, 그런 거 투자할 때 여기 30 정도 자금 운용하고, 단기로 이제 운용하는 게 뭐 제가 최근에 매입했던 네이버라던가 아니면 뭐 곧버스 레버리지 뭐 이런 부분으로 운용하는 거는 한 1억 정도 제가 단기로 운용을 하고, 지금 삼성전자 산 게 8천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중기로 운용하는 자금. 그다음에 현금으로 운용하는 거는 제가 파킹 통장에 보통 토스 파킹 통장에 넣어놨었는데 그게 지금 금리가 안 나와서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뭐 요거 있거든요. 그냥 CD 금리 따라가지고 하루하루 이자 주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보통 제가 지금 다 현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단기랑 중기 요 60% 정도의 비중으로 롤링하는 자금이 그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0 정도가 현금으로 들고 있고, 삼성전자 들고 있고, 네이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요 단기 중기에서 지금 현금으로 예수금으로 들고 있는 게 또 한 10% 정도? 15% 정도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제가 8천 정도 들고 있으니까 한 25%? 20%? 예, 그 정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데, 그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경기 침체를 겹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25%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땡겨올 수 있는 돈이 아직도 75%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이미 위에서부터 쭉 밀리면서 몇 번이나 반등의 기회,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몇 개나 있었는데 이걸 다 참고 이제 와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25%가 6만 원하고 5만 원, 6만 5천 원 사이에서 이제 한 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25%가. 그럼 나머지 자금도 그냥 기다렸다가 5만 8천 원, 5만 원 다시 한번 물 타면서 들어가고 그렇게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일단 실패는 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저점 보고 거래량 터졌을 때 여기서 6만 5천 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장대 음봉 맞으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지금 제가 뭐 길어지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들고 갈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니라 한 번 실패를 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단기 흐름이 부러져서 내려왔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들고 가는 요 낮은 확률로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령 물려가지고 1년 뒤에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뭐 하고 해도 뭐 심지어 경기 침체는 다 지나고 나서 뭐 2분기 역성장 다 나오고 나서 땅땅 엠버가 찍는 게 그때 찍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유 시간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쁘게 단기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이 테일 리스크, 아주 낮은 확률이었지만은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리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준비로는 제가 지금 롤링하는 자금이 이렇게 단기랑 현금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중간에 물을 타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냥 아싸리 삼성전자니까 그냥 지수의 1등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막 저 배당 확정도 있었잖아요. 배당 확정일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현금을 땡겨오고 지금 들고 있는 삼성전자를 안정적인 곳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물려도 그냥 들고 간다 해서 그냥 내년까지 들고 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다시 70을 적극적으로 자금 운용을 해서 혹시라도 뭔가 빠그라지거나 경기 침체가 와서 안 좋게 된다거나 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큰 하락을 겪는다거나 하면은 이쪽 자금을 운용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삼성전자를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얼마나 샀는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 운용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비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 기간이 늘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물고 늘어진다고 해도 그냥 이거는 뭐 배당 받으면서 어쩔 수 없죠. 그냥 들고 가는 자금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혹시라도 비중 조절이 안 돼서 지금 많이 물려 있다고 하면은 조금 비중을 덜어내세요. 근데 혹시라도 막 20% 넘게 하락이 됐다, 이러면 이건 그냥 물린 거지. 이거는 더 이상 뭐 덜어내거나 그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굳이 덜어낼 자리도 아니고 이 삼각수렴 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코스피 단위. 그건 보셔야죠. 그거는 한번 보고 가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비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비중,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 계획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네이버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팔 거라고. 근데 이거 팔면 다시 캐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같이 똘똘말이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자금 운용으로 하고 지금 삼성전자 물려 있는 거는 오히려 그냥 지수에 투자했다 생각하고 롱텀으로 투자했다 생각하고 얘를 그냥 묶인 자금으로 빼고 나머지 자금을 좀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룸이 있으니까 요런 비중을 잘 컨트롤하는 게 주식에서는 사실 그게 스킬인 거죠. 단순히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주식 오를 것 같아서 삽니다가 아니라 몇 프로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평단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고.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 긴 하락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서 매수를 했는가. 보면은 1년 동안에는 뭐 그냥 아예 최저점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 저점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확실히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잘 들어온 거니까 굳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나 저처럼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물린 자금 있죠? 물린 자금을 이 안정자금으로 빼서 그냥 묶어두고 어차피 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 3%밖에 안 나오는 건데 배당 성향 생각하면 2%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럼 여기 그냥 묶어놓고 가격 변하든 말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묶어놓고 나머지 현금 비중으로 들고 있던 거 안정자산으로 항상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좀 땡겨오는 방향으로. 근데 땡겨와도 이건 뭐 40을 다 땡겨오는 건 좀 부담스럽고 한 20 정도 땡겨와가지고 단기 자금이랑 섞어서 한 절반 정도로 다시 롤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내일 옵션 마감되고 다시 한번 영상 올리면서 향후 계획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망할 놈의 개인 옵션 물량 300억 나와 있는 거 요거 이 9월 말일에 그나마 100억 정도 털려 나갔는데 아직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얘네한테 수익 절대 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 다 휴지 조각 만들 거고 그냥 오늘 내일은 그냥 딱 그냥 그 정도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윗방향으로 굉장히 제한적이다. 오늘 나스닥이 막 장중에 뭐 크게 상승하는 거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서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감되고 다시 한번 찾아뵙고 영상 찍도록 할게요. 뭐이 정도면은 꽤 컴팩트하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좀 말이 빠르거나 그러면은 알아서 영상 조절하시고. 그 제가 멤버십 열었거든요. 멤버십은 제가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 뭐 증시 설명하고 소개하고 하는 거는 막 어차피 제가 장중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공수가 들어가는 건 연구가 필요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어차피 매일 보는 거니까. 근데 막 엔캐리 트레이드나 최근에 올렸던 그 261 투자라던가 뭐 베이시스 트레이드 관련된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 제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는 건데 사실 그런 건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또 하고 있으니까 예, 괜찮으시면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십사. 그 코멘트 하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해주는 게 꽤 큰 힘이 돼요. 좋아요나 뭐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뭐 당연히 도움도 많이 되고. 오늘 그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드린 경기 침체랑 너 지금 삼성전자 투자 기간 늘어진다는 거랑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거 당연히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좋은 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 조언이었어요.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빠잉. 내일 봅시다.